한국어는 케이팝 팬들이나 드라마 볼 때나 필요한 언어 아냐? 지금 여기 한글은 그저 K문화에만 필요한 언어라며 비웃던 한 하버드 대학 학생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사실을 알자마자 큰 충격에 휩싸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사실을 알았기에 이토록 황당해하며 놀라워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연구하는 교수 로렌스 해밀턴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저는 여러 언어의 미래 가치를 연구하며 수많은 이론과 통계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어떤 혁신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탐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 저는 학계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흐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어의 급부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래를 주도할 언어가 무엇일지 심오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메시지는 단순히 한 언어의 부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혁명적 변화와 미래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20세기 초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영어가 국제어의 자리를 차지하기 전 외교계에서는 프랑스어가 사용되었고 과학 분야에서는 독일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프랑스어와 독일어가 국제 정치, 학문, 문화의 중심 언어였으며 각 언어의 문학과 철학은 세계 곳곳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세계 경제와 기술의 중심이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영어는 전 세계를 휩쓸게 되었고, 이제는 모든 이들의 공통 소통 수단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저는 또 한 번의 혁명 같은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어입니다. 한국어가 미래를 이끌어갈 언어로 부상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된 이유는 단순히 인구 규모나 지리적 한계를 넘어 기술과 문화, 그리고 과학적 언어 체계의 혁신적인 발전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미래 언어로서의 한국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경제학, 컴퓨터공학, 국제관계학 등 각양각색의 전공과 배경을 가진 열정 넘치는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는 강의실 앞에 서서 청중들에게 한 가지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 어떤 언어를 배우실 건가요? 처음 그 질문이 던져진 순간 강의실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의 도중 한 학생께서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어요. 인구도 많고 경제적 영향력이 막대하니까요. 그 학생의 발언에 주변의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동의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학생은 스페인어도 중요하죠. 미국과 남미에서의 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하면 필수적입니다. 라고 의견을 내놓았고, 한 학생은 아랍어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중동의 에너지 시장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여러 언어들이 언급되는 가운데 저는 다시 한번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국어는 어떨까요? 잠시 동안 강의실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한 학생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교수님 정말이세요? 한국어는 문법이 복잡하고 존댓말 체계까지 있어서 너무 어렵잖아요. 케이팝이나 드라마를 즐기기 위한 언어일 뿐이지 왜 굳이 배워야 할까요? 라고 외치자 다른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교수님, 한국어는 단지 한국에서만 쓰이는 언어 아닙니까? 차라리 프랑스어나 일본어를 배우는 게 더 실용적일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때 조용히 청중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반응 속에서 아직 학생들이 한국어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당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강의가 바로 그들의 시선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빈 프로젝터를 켰고 저는 다시 한번 청중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그 변화를 몸소 느끼고 계십니다. 언어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말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자 화면에는 삼성, LG, 현대, 네이버, 카카오 등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로고가 웅장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전자부품 중 상당수가 한국 기업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한마디에 학생들의 시선은 다시금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AI, 반도체, 5G,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메타버스와 같은 최첨단 기술 산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선두주자로 우뚝 서 있으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력은 세계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물결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라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 중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눈초리를 감추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어는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들과의 소통은 영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물론 영어는 국제 비즈니스의 공통어로 자리 잡고 있지만 한국어를 이해한다면 단순한 언어 소통 이상의 깊은 문화와 기술, 그리고 사고의 체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등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문화의 아이콘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K 콘텐츠를 즐기고 있으며 이제는 그 열풍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강조했습니다.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차분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 속에 서서히 변화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일부 학생들은 진지하게 메모하며 스마트폰으로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검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 말 한마디의 강의실은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빔 프로젝터를 켜며 화면에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인물을 아시나요? 몇몇 학생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저었고,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세종대왕이요? 유튜브에서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라고 본 적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자 저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1443년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뜻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용하시는 알파벳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해온 결과물이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완벽한 체계를 갖춘 상태로 탄생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실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으며 모음은 동양 철학의 원리와 우주의 질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이라는 단어를 구성할 때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형상화한 기억과 다른 음소들이 조화롭게 결합하는 방식은 단순히 소리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 구조와 자연의 이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설명에 놀라움에 찬 눈빛으로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글은 그 조합이 매우 간단합니다. 복잡한 철자, 규칙을 외울 필요 없이 하루 만에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힐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인 문자입니다. 그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 설명 한마디 한마디는 강의실 안에 감동의 파도처럼 퍼져나갔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눈빛을 통해 깊은 깨달음이 오갔습니다. 그러던 중 강의실 뒷줄에서 한 학생께서 조심스럽게 질문하셨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문자가 쉬운 것과 그 언어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언어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적 우수성이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어 자체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문화와 기술, 경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저는 빔 프로젝터 화면을 넘기며 해외 학자들이 연구한 한글의 우수성 평가 자료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 교수 역시 한글을 인위적으로 창조된 문자 중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계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은 학생들 사이에 큰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언어의 논리성, 체계성, 그리고 디지털 처리의 용이성이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글은 그 단순함과 효율성 덕분에 컴퓨터가 처리하기에 매우 최적화된 문자 체계입니다. 이는 곧 AI 기술과 한국어가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미래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앞줄에 앉은 한 학생께서 조심스레 질문하셨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어가 앞으로 기술 산업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와 함께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지금부터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학생들은 각자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열어 열정적으로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어를 단순한 외국어로만 여기지 않고 미래를 위한 강력한 무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단숨에 혁명의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었고,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학생들도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체계적인 구조에 감탄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한국어의 체계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한국어가 글로벌 경제에서 주도적인 언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언어의 문제를 넘어 한국의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모두 아우르는 문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화면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활동하는 모습과 더불어 수많은 혁신적 기술과 문화 콘텐츠들이 웅장하게 펼쳐지는 그래프와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은 어떤 브랜드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아이폰을 사용하는 이도 있었지만 다수가 삼성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저는 빙긋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상위권을 다투는 거대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은 대부분 한국 기업의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이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대와 기아가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고 있으며 IT와 AI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발전시키며 세계 무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를 압도하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영어면 충분하지 않나요? 한국 기업들도 국제시장에서는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빔 프로젝터 화면을 넘기며 실리콘밸리의 구직 사이트에서 한국어 가능자 우대라는 문구가 포함된 구인 공고들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실리콘밸리에서는 한국어 가능자 우대라는 문구를 내세운 구인 공고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와 같은 미국의 대기업들조차도 한국의 IT, 반도체, 배터리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따라서 한국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가운데 저는 두 번째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시장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인재가 필수적입니다. 그때 한 학생께서 손을 들며 질문하셨습니다. 교수님, 한국어가 미래의 언어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한국 사회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아직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다고 해도 실제로 한국에서 일하거나 정착하기는 어려운 것은 아닌가요? 강의실은 한순간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과거의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로서 외국인에게 다소 낯설고 경직된 문화가 존재했으나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글로벌화되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공존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의 다문화 정책,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증가 통계, 그리고 글로벌 스타트업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를 소개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25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비자 정책을 완화하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눈빛 속에 변화의 기미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저는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인터뷰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속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기술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생활하기 매우 편리하며 한국에서 일하면서 성장할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라는 감동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이 땅이 선사하는 무한한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한국은 기회의 땅이며 한국어를 구사하는 인재는 미래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강의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어의 필요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불꽃 같은 열망과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깊은 눈빛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배우실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앞줄에 앉은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고 한국어죠. 라고 말씀하자 저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단순히 특정 지역에서만 쓰이는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자 화면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웅장하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 심지어 남미에서도 한국어 학습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대,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메타버스, 게임, IT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이 순간, 한국은 그 중심에서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후 제 강의를 들으신 많은 학생들은 한국어 학습에 뛰어들었고 그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를 넘어 미래를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언어는 우리가 세계와 소통하는 창이며 그 언어를 통해 우리는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 기술적 혁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체계와 과학적 우수성 그리고 문화적 깊이는 앞으로의 글로벌 시대에서 여러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과거에는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가 각자의 시대의 국제적 소통의 주역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이 도래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한국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흐름에 동참하여 미래를 준비한다면 한국어는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언어는 단순히 단어와 문법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사고방식, 문화, 그리고 기술적 혁신이 응집된 산물입니다. 한국어의 경우 그 체계적 구조와 효율성은 미래의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언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해석하는 방식 또한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어의 논리적 체계는 이러한 기술 발전과 매우 잘 부합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보았던 그 눈빛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도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어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흐름에 동참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를 중요한 경쟁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우리 자신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단순한 학습 이상의 경험이며, 이는 여러분이 세계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문화와 소통하며 미래의 글로벌 사회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어떤 언어를 선택하시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제가 전달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앞으로의 학문과 진로 그리고 인생의 다양한 도전에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미래를 위해 어떤 언어를 배우실 건가요? 그 선택이 여러분 각자의 미래와 세계를 잇는 강력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 만에 클릭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